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내일부터 닷새간의 추석 연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귀성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올해는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아니고 유료입니다. 휴게소 안에서 취식도 금지됩니다. 귀성객 수는 30% 줄어들지만 도로가 더 밀릴 수 있습니다. 버스보다 승용차 이용하신 분들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사망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추석엔 고향 방문을 자제해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내년에 쓰던 추석 인사말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해야겠습니다. 더 배려하는 안전한 추석 연휴 되도록 노력하고 신경 써야겠습니다.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출발 새 아침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의 집단 감염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달 11일 이후 48일 만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된 환자가 3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준수 여부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을 우리 군이 발견하고도 무대응했다는 비난이 계속되자 국방부가 추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거센 비난 속 늑장 해명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총격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애도의 마음을 직접 전하고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이 비극적 사건에 머물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북측의 군사통신선 복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를 할부 형식으로 팔겠다며 회사 택시 기사들에게 접근한 뒤 계약금을 받은 대부업체 관계자가 잠적했습니다. 피해를 본 기사는 모두 113명, 피해액은 8억 원에 이릅니다. 어제 30대 여성과 아들, 조카 등 3명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50대 여성이 파도에 휩쓸려 숨진 사고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뉴스를 요점 정리해 주시는 분이죠.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좀 줄었죠?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지면서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48일 만에 최저치고요. 지난 26일에서 27일에 이어 사흘 연속 두 자릿수입니다. 수도권의 집단 감염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달 11일 이후 48일 만이고요. 예. 하지만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존의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특히 내일부터 추석 연휴이지 않습니까? 예. 네. 방역당국은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핵심 방역 조처들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에서 지역 발생은 40명이고요. 네. 해외 유입 1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9명, 경기 13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에 33명 집중돼 있고요. 누적 확진자는 23,661명입니다. 자, 올 가을과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 한꺼번에 이제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걱정이 좀 있는데, 자, 국내에서 코로나19와 독감 동시에 감염된 환자 3명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동시 감염 사례는 지난 2월 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인플루엔자 유행, 그러니까 독감 유행이 끝나기 전에 예.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총 3건이 나타났고요. 예.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동시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둘 다 양성 반응을 보인 사례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정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개인 위생을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호흡기 감염병 전체를 줄이는 등 유행의 크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철저한 사회적 거리 그리고 개인 위생 수칙, 역학 조사 등을 통해서 코로나19와 독감 두 가지 유행을 최소화하는 게 관리 목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웬만하면 사람 만나지 않는 게 좋다. 네. 그래야 바이러스 번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렇습니다. 본부장이. 지금 본부장이 아니고 네, 질병관리청장 겸 청장이죠.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본부장. 네, 예. 거기서는 또 본부장입니다. 네, 본부장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총격 사건 관련해서 국방부의 추가 해명이 나왔는데, 자, 북한군이 총격을 가기 전에 이 공무원을 구조하려 했던 정황이 나왔다고요? 네, 이게 네.
군의 주장이고요. 예. 네, 군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예. 이 공무원을 구조하려다 상황이 급 반전돼서 군의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라고 해명한 건데요. 네네. 실종 공무원을 발견하고도 6시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에서 이런 추가 해명을 한 겁니다. 네네. 구조 정황이 맞는지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자 최초 브리핑에서는 북한이 그럴 줄 몰랐다고 밝힌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해명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할 줄 몰랐다라는 건 구조하는 줄 알았다라고 네, 그러니까. 얘기한 거나 다름없는 건데요. 그래요. 예. 이 관계자의 해명은 북한이 실종 공무원이 탄 부유물을 줄로 연결해서 끌고 가다가 놓쳐서 한두 시간 정도 수색을 벌였다는 첩보의 연장선으로 분석이 되고요. 네. 좀 더 객관적 증거 제시나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25일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 여기에 보면 실종 공무원을 구조하려 했다는 행동을 인식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라고 해도 무방한데 결국 군 관계자의 주장일 뿐인 거죠. 과연 어떤 부분에서 구조하려고 한 정황이 있는지가 애매한 상황이고요. 6시간 무대응 비판이 거세진 가운데 군의 늑장 해명이 또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애도 마음 직접 전하고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라면서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받은 충격과 분노도 짐작한다면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대단히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정부의 요구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온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번 사건을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 물꼬를 다시 트는 일종의 반전의 계기 삼겠다 이런 구상도 엿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이 비극적 사건에 머물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우선 제안한 것은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입니다. 남북 모두 유사 사건 재발을 막자는 데 동의한 만큼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자는 거로 보이고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고 있는데 북측이 과연 어떤 제스처를 보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개인 택시 면허를 할부, 나눠서 파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팔겠다. 네. 하면서 회사 택시 기사들에게 접근해서 계약금 받고 잠적한 대부업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까지 터져서 택시 기사분들 좀 마음이 흉흉하실 것 같습니다. 그 면허가 보통 몇 천만 원씩 받고 거래가 되던 걸로 잘 알고 있는데. 네,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피해를 본 기사는 네. 모두 113명이고 한 8억 원에 이르는데 이분들이 계약금 1,000만 원과 함께 6년 동안 매월 150만 원씩 내면 예. 개인 택시 면허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꼬드김을 당해서 이렇게 예. 계약금을 보냈는데 업체 측은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를 미뤘던 것이죠. 예. 이 개인 택시 면허 공급 물량 제한 때문에 신규 발급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통 개인 택시 기사가 돈을 받고 이제 원활한 다른 일반적으로 영업 네. 택시 그렇습니다. 기사들한테 파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8천만 원 정도 한다고요. 그 이상을 하는데요. 예. 이 업체는 지난 4월부터 개인 택시 면허를 할부로 사는 방법을 이렇게 홍보를 했고 예. 이때 개인 택시 기사를 꿈꾸면서 계약한 법인 택시 기사분들이 113명인 거고요. 적게는 1,000만 원 정도, 많게는 3천만 원 정도 이미 계약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예. 피해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억 원. 그런데 이 회사 대표가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김모 과장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피해 금액을 가로채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피해 기사들은 업체 대표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이제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네, 국회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처음 보고받고 청와대가 공식 반응 낼 때까지 대통령 행적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이 거부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예. 국민의힘이 긴급 현안 질의를 빼고 결의안만 채택하자던 그 제안 번복하고 예. 다음 달 6일에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 다시 제안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동의하십니까?
참 민주당 참 너무 뻔뻔해요. 그 민주당이 이 일이 생기자 말자 대북 결의안 채택하자고 요구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 대북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여야 합의로. 네. 네. 본회의에서 그걸 의결만 하면 되는데요. 네. 저희들은 이 사건에 너무 문제들이 많고 국민이 궁금해하니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죽어도 긴급 현안 질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버텨왔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좋다 그러면 긴급 현안 질의는 추후 논의하더라도 대북 결의안만이라도 채택하자 이래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미안하다는 무슨 문건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걸 이유로 국방위원회에 통과된 그 규탄 결의문을 대폭 고치자는 거예요. 네. 그걸 고치고 나면 규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마나 하고 오히려 규탄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의안을 하자고 하니까 네. 저희들은 할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그걸 한번 보십시오. 이 규탄 결의안을 하자는 날에 외통위에서 종전 촉구 결의안도 상정하고 네. 또 북한 관광 결의안도 상정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당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북 규탄 결의안을 이 제대로 된 규탄이 되는 걸 할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무산이 됐습니다. 예, 그 결의안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그 시신을 불태웠다 이 언급이 빠져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또 부는 시각이 그것도 있습니다. 쟁점이 되었는데요. 네네네. 첫 국방위를 합의해서 통과한 결의안에는 예. 시신을 불태웠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에서 전통문에서 시신은 불태우지 않고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빼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시신을 불태웠다고 국방위에서 합의로 들어간 것은 우리 국방부가 특별정보,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SI라고 합니다. 예. 스페셜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네. 시신을 불태우라고 확인했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몸에다가 연유를 바르고 연유라는 게 북한용어로 휘발유나 디젤처럼 태우는 무엇을 태우는 데 쓰는 연료를 네. 연유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네. 연유를 발라서 태우라고 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다고 국방부가 이야기하니까 그걸 시신을 훼손했다고 하는데 예. 소각했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그러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자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늘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면 어느 쪽 말을 더 믿겠냐고 하는데 우리가 일단은 우리 국방부 말을 믿어야 할 것이고 예. 또 이 국방부 말을 믿게 된 동기는 그냥 판단이 아니라 정확하게 들었다는 데 근거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민주당의 속내는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생각은 없으면서 책임은 이 뒤집어 쓰기 싫으니까 우리가 했다고 넘기는데 우리가 왜 대북 규탄 결의안을 마다하겠습니까? 예. 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47시간의 행적을 알아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사건이 발생하고 대통령의 행적 중에 이해가 안 되는 점 있습니까? 예, 많죠. 많은데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시간은 대통령의 개의 시간이 아니라 국가의 공공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비판하는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 총리의 시간이 24시간 분 단위로 다 국민들에게 알려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 이 사건이 생기고 가장 중요한 47시간 동안의 행적이 예. 제대로 국민들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 대목에서는 왜 이랬을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한 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첫째 22일 날 저녁 6시 36분에 우리 공무원이 표류하다가 북한군에게 신병이 확보돼 있다는 이런 보고가 청와대에 됐습니다. 네. 그때에 즉시 구출하라고 지시하든지 북한 측에 돌려보내라고 하는 요구를 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는 것이 첫째 의문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날 밤을 새워서 9시 조금 넘어서 이 소해를 당하고 불타고 난 다음에 이 사건 때문에 밤 1시에 예.
청와대에서 국정원장, 안보실장,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는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이 멤버들이 이 NSC 소위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 멤버와 거의 일치하거든요. 예. 이런데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날 새벽 1시 반에 문 대통령의 녹화된 유엔 총회 연설이 이 현지에서 있었거든요. 예. 아니 그리고 이 심야에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국가 정보원장이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이 비상사태에 청와대 경내에 계시는 대통령이 모르고 있고 참석 안 했다는 게 또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네. 날이 새서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보고를 받으셨다는데 그날 신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진급 장성들 진급 및 보직 신고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 군인들을 앞에 놓고도 최고 군 수뇌부를 앞에 놓고도 이 사건에 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평화라는 공허한 이야기만 하셨어요. 그 대목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국군의 날이 원래 10월 1일입니다만은 연주가 겹치니까 이번에는 행사를 당겨서 했거든요. 네. 그 행사장의 이 시사에서도 이 소위 특전사하고 이 국군을 행사하는 군병력 앞에서도 이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대목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죠. 예. 예, 세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 들어주셨는데, 근데 어제 문 대통령이 저희 희생자가 뭐 어떻게 북한핵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에 상관없이 깊은 애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또 뭐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를 충분히 짐작하고 남는다. 이유야를 불만하고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사과한 셈인데요. 예. 더 해명이 필요하고 더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뒤늦었지만은 네. 이렇게 한 것만 해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요. 예. 무려 사건이 생기고 6일 만이지 않습니까? 네. 서해안에서 낚시배 사고로 어민들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 국민의 생명, 최종 생명은 무조건 국가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묵념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분은 돌아가신 분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공무 수행 중에 있던 분이었거든요. 예. 이런데 6일간이나 있다가 전 국민의 분노가 덜 끓고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하니까 뒤늦게 6일 만에 하셨는데요. 예. 이것도 국민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 보좌관 앞에서 한 거예요. 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해서 잘못했 위로하고 경의를 밝히겠다 하고 북한에 음중 항의하겠다 하고 제대로 조치 못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런 거 국민들에게 하셔야 하는데 자기 보아들 놔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형식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뒤늦게나마 이런 사고가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은 형식적으로 맞지가 않다. 이렇게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정부가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제안했습니다. 뭐 남북 간 소통 위해서 군사통신선 복구, 재가동 요청하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우선 군사통신선 복구 재가동은 꼭 필요하고요. 예. 우발 사건이나 뜻하지 않는 이런 일이 생길 경우에 서로 말하자면 오인 사격이라고 할까. 예. 서로 오해에서 생기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되면 좋겠고요. 예. 다만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는 성사되면 좋겠습니다만은 북한은 공동조사에는 묵묵부답이면서 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리의 NLL 영역 중에서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한 부분을 우리가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공동조사 자체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거를 북한에 들이대면서 북한의 잘못을 따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할 태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공동조사 제안했지만 그럴 가능성 적게 보인다. 다만 그렇더라도 혹시가 이게 성사되면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밝히고 예. 책임 있는 책에서 책임을 져야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중에 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계몽군주로 평했습니다. 예. 관련해서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예. 18대 때 국회의원 선거도 같이 치른 입장인데요. 예. 저는 요즘 이분의 언행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 조국 장관 부인께서 학교에 있던 컴퓨터를 들고 나간 것을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가지고 나갔는데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갔다고 이야기한 것도 있고, 이 김정은 위원장을 계몽군주라고 평한 것에 관해서 댓글이나 이런 데서 엄청난 비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진짜 제정신을 가지고 했는지 의심스러운데요. 김정은은 아시다시피 백주대낮에 자기 형을 독살한 사람이고, 또 고모부인 장성택을 고사포로 총격을 하고 소위 효수를 해서 목을 베어서 전시를 하고 한 인명을 완전히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에게 뭐를 근거로 계몽군주라고 하는지 좀 이유라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 대통령과 관련 있는 분들이 이 사태를 두고 정말 새치어 요소를 퍼뜨리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예. 심지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미안하다는 표현을 2번씩이나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 이낙연 대표는 얼음장 밑에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엄중한 상황에도 변화를 느낀다. 그 다음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내 느낌에 계몽군주 같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더해서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북한 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상정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국민들의 생각이 안중에 있는지, 또 북한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참 너무 한심하고 비분관계합니다. 예. 자, 다음으로요. 드라이브스루 방식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정부가 원천 차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는 집회 자유를 거론하면서 기존 계획대로 강화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방침이 논리 근거도 희박하고 너무 과잉이죠. 네. 이 정부는 정권의 실책이나 실정을 코로나 방역 이유로 덮고 누르는 소위 코로나 정치를 너무 많이 해왔는데요. 사실 개천절 집회에 8.15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은 방역에 위험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반대를 했는데요. 네. 차량을 타고 방역에 지장이 없으면 막을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교통법규 가지고 막고 면허를 취소하고 현행범을 체포하겠다고 이 소위 독재국가에서도 하기 어려운 발상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번 7월 25일인가요? 코로나가 한창 번성할 때 이석기 석방을 위한 차량 시위 2,500대가 다닐 때도 이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정권이에요. 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소중한 자유이고 헌법에 보장된 자유입니다. 네네. 이것을 자기들대로 완전히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위법이라고 누르는 것은 너무나 맞지 않고요. 오죽하면 참여연대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정의당까지도 이것을 이유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막는 것은 막지 않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네. 저희들은 이 단속 방침을 밝힌 김창룡 경찰청장 국회에 불러서 엄히 따질 것이고, 저희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 정권의 소위 이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집회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기고 하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막을 이유나 막을 근거는 정부에 없다. 이 정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에서는 이번에 이제 이런 드라이브스루 방식 이 집회에 막겠다는 그 이유가요. 이게 준비하고 흩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리고 타고 문 열고 하면서 어떤 방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네. 자기들 권한 바뀌고요. 그 흩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단속을 해야지, 어디에도 방역에도 교통법규에도 위반되지 않은 이런 말하자면 차량 시위, 거리를 둔 차량 시위를
막으려고 온갖 괴변과 억지를 갖다 붙이는 거죠. 예. 예. 그렇다면 그 이후에 전국 식당에서 지금 모여서 저녁에 식사하고 예. 술 마시는 사람들은 내 단속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집회를 이런 걸 막는 것은 원천적으로 이건 맞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면 집회를 또 요구하는 그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대면 집회가 방역 원칙에 어긋나면 네네. 그것은 허용하지 않아야 되고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 국민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우려하는 것이 이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든지 이 감염이 번지는 것인데 예. 그 집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이 국민들의 이 분노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네. 잠시 멈추고 딴 방법으로 표시하고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 이제 앞두고요.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그 추석 인사 연수막에 이런 문구를 넣습니다. 달림은 영창으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혹시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예, 저는 이제 이 달림은 문 대통령을 이제 지지자들이 부를 때 달림이라고 부른다 그러거든요. 예. 그다음에 영창으로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네. 빛이 들어오는 창문 이런 뜻도 있고, 예. 그다음에 감옥을 대신하는 말로 영창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영창이란 말이 영창이 없어졌습니다. 네. 군에서도 다 없어진 말인데요. 또 이 독일의 자장가 우리 이 교과서에 나오는 자장가 중에 이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 저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8.15에 보름달이 뜨니까 네. 가장 선의로 해석하면 달림이 영창으로 비친다는 그런 뜻이고요. 네. 또 더구나 이 달림은 하고 영창으로 다음에 이 음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선의로 해석하면 보름달을 맞아서 달빛이 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예. 또 이 본인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달리 이중적인 뜻이 있어서 달리 해석하면 달림이 문 대통령 영창은 감옥으로 비유했으면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게 음표를 붙이고 해서 본래적인 의미로 새겨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이런 것을 노리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냥 선의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내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 시작되는데 청취자 여러분에게 명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요즘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로 힘드실 때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은 마음이 많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이때만이라도 가족이나 친지들이 서로 응원하고 정을 나누고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국민이 통합되고 분열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같이 좀 합심해서 걱정하고 위기를 벗어나는 그런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위 건강하시고 풍성한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간장게장으로 절여지는 운명에 처한 꽃게가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품고 있는 알들에게 조용히 한마디 남깁니다.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안도현 시인의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의 주인공이자 박근혜 정부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안도현 시인과 연결해서 8년 전 절필한 이후로 첫 출간한 시집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도현입니다. 지금 계신 곳 고향이시죠? 예, 저는 고향이 경북 예천에 있습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좀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자, 8년 예. 만에 시집이 나왔습니다. 네. 시집 출간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시집이라는 거는 이제 원고가 쌓이면 하게 되는 건데요. 보통 예. 그 시인들이 한 3, 4년에 시집 한 권씩을 내거든요. 예. 저는 이번에 8년이나 걸렸습니다. 8년이나, 예. 네. 이렇게 긴 시간 걸린 그동안. 그 사이에, 네.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시를 쓰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실제로 시를 쓰지 않은 게 한 4년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집 발간도 늦춰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시집 제목이 능소화가 피면서 악기를 창가에 걸어둘 수 있게 되었다는 건데요. 너무 요즘 길죠? 깁니다. 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의미라기보다 저는 식물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예. 식물들 관찰하고 뭐 이름 알고 생태 알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이번 시집에도 식물 도감이라는 연작 시가 이제 한 80여 편 들어있는데요. 네. 이 식물들을 보면서 식물들이 사람보다 오히려 나을 때가 많은 것 같아. 식물들이 예. 사람보다 빨리 시간도 알아채리고 또 계절 강박도 사람보다 훨씬 빠른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편, 네. 식물도감의 한 편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특별히 또 능소화를 꼽으신 이유가 그것도 능소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그 예. 능소화라는 게 이 여름에 피는 꽃인데 네. 마치 그 꽃 모양이 그 악기 같은 트럼펫이나 이런 악기 같은 네. 모양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어떤 바닷가 펜션에서 2층에서 묵게 됐는데 예. 그 2층까지 이 줄기가 올라와가지고 꽃을 딱 피운 것을 봤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마치 내가 악기를 창가에 걸어놓은 것 같은 그런 네, 어떤 네. 착각,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권이 바뀌기까지 4년간 이제 시를 안 쓰신 게 아니라 못 쓰신 거 아닙니까? 절필해 오셨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안도현 씨님 같은 경우는 문인들이 사랑한 문인이자 또 이제 뭐 또 학생들 그 교과서에도 나오는 연탄재로 통용되는 예. 이런 걸출한 작품을 써오신 시인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이 4년간 시간 어떤 시간들로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 문학은 보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렇게 어떤 불의한 권력에 맞서서 시인들이 이렇게 펜을 날카롭게 들을 때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네. 저항시라고 기억하는. 네. 또 7, 80년대도 많은 시인들이 그 펜으로 이렇게 권력에 맞섰던 적이 있는데 예. 투옥도 되고요. 근데 제가 살았던 그 박근혜 정부는 워낙 그 비정상적인 일들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펜을 써서 글을 써서 뭐 발언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예 내가 말하지 않는 것으로 나는 대항한다. 뭐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게 식구 하나하나를 이렇게 추려 쓰시려고 할 때 뭐 어색하다든지 이를테면 뭐 어떤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절필전 절필. 저는 그 당시 몇 년간 시를 쓰지 않지만 예. 종이에 적지 않을 뿐이지 이렇게 뭐 바라보는 건 다 바라보는 거잖아요.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시 쓰기에 휴식 기간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예. 오히려 이렇게 사물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더 유심히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나저나요. 이렇게 또 시를 다시 쓰기 시작하시는 그 시점 이후에 네. 오랫동안 거의 한 40년간 거주하지 않으셨습니까? 전주 쪽에? 예, 그렇습니다. 예, 20살 이후에 전주, 예. 전북 쪽에 살았으니까요. 그래 이제 이렇게 좀 고향으로 돌아가신 시점하고는 겹칩니다. 예. 예. 제가 올해 2월에 고향인 경북 예천으로 네. 가서 조그만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예. 보통은 서울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정년을 마치고 자기를 다 하고 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하필 그 저는- 동선이 남북이죠. 예. 북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내려오고. 예. 네네. 저는 이제 경상도에서 전라도 쪽으로 가서 40년을 살았는데 제가 아직 여력이 조금 남아 있을 때 예. 고향 쪽으로 가서 조금이라도 고향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 거고요.
또 아파트 생활을 워낙 오래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공중에 이렇게 살다가 땅에 좀 발 딛고 살고 싶다 이런 또 욕심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계셨던 곳을 떠나시면 그쪽에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시고 왠지 뛰어난 시인을 저쪽으로 빼앗기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안 하십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가끔 들었는데요. 네네. 다 인사 잘하고 오왔고 또 네. 제가 이제 전주에서 예천으로 돌아갈 때 전주에 있는 선후배들이 예. 이렇게 나무를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나무를요? 예, 어떤 나무? 팽나무가 한 40년 산 좀 되는 건데 네. 그 전라도에 사는 나무를 예천에 가서 심어놓고 오래 생각해라 이런 뜻으로 준다고 했는데 네. 저도 매일 뭐 그 나무하고 또 같이 있으니까 예. 전주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무를 보시면서 전주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 이런 마음 느끼신다고요. 예. 이제 저 얘기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그 1989년에 전교조 가입 교사라는 이유로 해직당하셨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보면은 그 전교조의 법외 노조 통보가 부적합했다 이런 대법원 판결 나오기까지 시간 오래 걸렸고요. 오래 걸렸죠. 예. 이런 상황 지켜보시는 그 심정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20대 후반에 전교조에 가입해서 그 가입했다는 이유로 네. 학교에서 이제 해직을 겪기도 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 한 1,500여 분 예. 선생님들이 그때 그랬죠.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도정환 네. 의원도 그렇고요. 많은 또 시인들도 그때 해직을 당했었는데, 그 시간으로 본다면 거의 한 30년이 훨씬 지난 것 같습니다. 예. 좀 늦었지만 전교조가 합법적인 공간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 전교조도 이제 그 과거와 같은 어떤 그 운영 방식, 투쟁 중심의 운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좀 벗어나서 정말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예. 전교조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을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예. 자, 다른 얘기 좀 여쭤보기 전에요. 이번에 내신 그 시집에서, 최고 시인 본인으로서 가장 아끼는 시, 요즘 말로 최애한다고 하는데. 한 편 좀 읽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최애는 아니고요. 예. 이 능수화가 피면서 악기를 창가에 걸어둘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집에 네. 제일 앞쪽에 있는 시, 짧은 시 한 편을 읽겠습니다. 예. 그릇, 길, 사기 그릇 같은데 100년은 좋기 넘었을 거라는 그릇을 하나 얻었다. 국을 담아 밥상에 올릴 수도 없어서 둘레에 가만 입술을 대보았다. 나는 둘레를 얻었고 그릇은 나를 얻었다. 2. 그릇에는 자잘한 빗금들이 서로 내통하듯 뻗어 있었다. 빗금 사이에는 때가 끼어 있었다. 빗금의 때가 그릇의 내부를 껴안고 있었다. 버릴 수 없는 내 허물이 나라는 그릇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동안 금이가 있었는데 나는 멀쩡한 것처럼 행세했다. 예, 이런 식입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 시 안에 둘레, 그 다음에 빗금, 때, 허물, 금,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시 한편으로 안도현 시인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다시 바라보시는 예. 과정에서 어떤 느끼신 거를 담으신 것으로 저는 그냥 일단. 그렇죠. 그런 시죠. 예.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어떤 빗금이라고 할 만한 상처들,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나 다 있죠. 예. 근데 그 상처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게 아마 병이 돼서 더 행복해지지 못할 텐데 그 상처마저도 이렇게 자기 것으로 껴안고
그 허물마저도 자기 것으로 껴안고 살아가야만 그래도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 이제 그런데 내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예. 이제 그렇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 얼굴 보기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께 뭐 힘이 될 만한 추석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가을에 이제 추석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 상황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라는 존재는 남을 지켜야 하는 존재고 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남을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도현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YTN의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옵니다.